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서울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는 반면 비서울 지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전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약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광명과 용인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 아파트 청약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네네. 이틀 동안 12,000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컸는데 네. 반면에 같은 시기 인천과 시흥에선 청약 미달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러한 상황들 청약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청약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금리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서 집값이 폭락을 했죠. 작년 4분기부터 올 1월까지 폭락을 했는데 예. 그 1차 폭락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는 집값이 오를 거다. 예. 금리는 이제 내릴 거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급매물로 내놓을 생각은 없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예. 안 사겠다. 작년에 막 폭락할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좀 더 냉정해졌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 2년 전 같은 경우 202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청약 시장을 선당후금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예. 당첨되고 예. 다 모르겠고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곰후당이거든요. 먼저 고민하고 예. 타당성이 있으면 당첨이 돼야겠다, 청약을 해야겠다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입지, 브랜드,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경쟁률이 이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도 너무 무서우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입지라든지 분양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결국에는 청약 시장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예. 이제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좀 차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청약을 통해서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전국이거든요. 전국에서 지금 한 5만 명, 한 달 동안 3월 대비 5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예. 전국적으로 본다면 금리도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금리는 또 낮거든요. 예. 기준금리는 높은데 청약통장 내가 과연 가지고 가서 큰 메리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청약통장의 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것도 그렇다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청약단지들이 선방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미달이 속출하는 분위기, 앞서 설명하신 그런 분위기가 청약통장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똘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보는 관점이 그거죠. 미분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공급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투자 수요들은 얼마나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를 따져보는데 서울은 굉장히 그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지역이죠. 예. 미분양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한마디로 원하는 지역임에 반해서 지방은 미분양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아무래도 서울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서울 1순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감소한다면 지방에 있는 청약통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이제 정부 규제 완화 이후에 네.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온풍이 조금씩 불어오는 거는 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네. 서울에서도 네. 이 청약 미달, 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그런 단지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옥석 가리기, 뭐 분양가가 적정한지, 입지 조건은 괜찮은지, 건설사의 브랜드는 좋은지 이런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청약자들, 시장의 예. 수요자들은 냉정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냉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보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서울이 경쟁률이 높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단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예. 분양 경쟁력이 있는지
일단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대 수도 크고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게 서울에서 마감 실패한 단지를 보면 일단 브랜드 경쟁력이 좀 약하고요. 세대 수도 좀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분양가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단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 네.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보는 시장이나 시장의 수요자들이 보는 시장이나 진짜 냉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좀 깐깐하게 차분하게 맞습니다. 따져보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아파트 신고가, 신저가 거래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죠. 1.3 대책 발표가 되고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예. 2월보다는 3월, 3월보다는 4월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거죠. 집주인들은 절대 저렴하게 팔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제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주인은 절대 이제 밀려들 생각이 없는 건데 자 매수자들 마음이 중요한데요. 급매물들은 살 마음이 있습니다. 급매물을 예. 샀는데 최근에 호가도 좀 올랐거든요. 과연 여기서 내가 더 따라가도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한 마음이 있고 예.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3월보다는 4월이 좀 거래가 안 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고요. 예. 5월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이제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막 따라간다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은 매도자, 매수자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소폭 줄어들고요. 당분간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7.7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합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금 4개월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의 이런 규제 지역 해제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영향을 줬습니다. 예. 뭐 우리 1.3 대책들 그때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 대책이 안 나왔다면 집값 예. 하락폭이 더 컸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붕괴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 시장은 심리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뭐 부동산은 아파트는 심리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과언이 정도로. 아닌데 예. 이게 107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사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는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4개월 연속 심리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과 심리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량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사실 한동안은 1,000건 아래로 내려와 있었는데 네.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 대책 이후에 2,000건대까지 올라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라고요.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작년 10월, 11월, 12월은 거의 800건 수준이었거든요. 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2,000건에서 3,000건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예. 굉장히 상승 거래도 60% 정도로 늘어났고요. 거래량도 3배가 늘어났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평균 한 5,000건 정도 됐었고요. 예. 가장 많이 될 때는 15,000건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예. 그때와 비교해 보면 반토막에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비교 시점에 따라서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이다. 6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5월, 6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아마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초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이제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재비, 인건비 등 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문제도 있었고 또 미분양 우려, 금리 이슈도 있어서 네. 지금 여러 단지에서 분양 일정이 속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양 연기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분양 네. 물량들도 연기가 되고 있고요. 건설회사들이 이제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인허가는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을 얘기하거든요. 예.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또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확보한 건설사들이 토지를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공급을 줄이는 현상들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3년, 5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뭐 심리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제가 앞서서도 1차 하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1차 하락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2, 3년 정도 이런 보합세가 유지가 되면서 2차 하락을 겪은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 상승으로 이어질 때 이게 맞물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게 된다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후에 공급 부족 현상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2,104호, 그리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약 8,600호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고는 있긴 합니다만 네네. 국토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이 6만 2,000호거든요. 네네.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이미 훌쩍 넘은 규모여서 네. 뭐 시간이 지날수록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 위험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지방에 이제 미분양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의 청약 시장은 뭐 앞서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반짝반짝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지방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미분양 증가 속도는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예. 3월, 4월 소폭 줄어들긴 해가지고요. 급한 불은 좀 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끝은 아니고 앞으로 추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분양 물량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연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양에 자신이 없는 단지들이 한 3개월, 6개월 후에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제 예. 생각에는 3개월,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준공후 미분양인데 예.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네. 자,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은 이제 판촉 행사를 하거든요. 분양가 할인을 한다든지 옵션을 이제 무료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게 준공후 미분양인데 예. 이게 준공후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은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정부에서 말하는 6만 2천 호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 다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시장, 금융 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줄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늘어날 위험성도 맞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분양가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미분양 위험이 조금 더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 분양가를 내리면 이제 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 최근에 뭐 우리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만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요. 금융 비용, PF 대출, 이자도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계속 올리게 되면 또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분양가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쉽게 내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든 인상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사실은 좀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건설회사들 그 사업장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살짝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네.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체적인 분양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분양가를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미분양이 언제 소진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국토부는 자구 노력, 분양가 먼저 내려.
그래야 국토부가 지원 대책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분양 추이에 따라서 만약에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건설회사들도 눈물을 머금고 자구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전망,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